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아주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예, 크게 변하는 걸요 탄력적이다.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탄력적. 그리고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리는 걸요 탄력적. 급한 형태로요 비탄력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걸요 비탄력적. 요거는요 탄력적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테마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라스티시티 서플라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뭘로 계산하고요? 백분율.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분의 얘는요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는데 이거는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항상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왜 마이너스로 하니까 왜 플러스가 되냐? 그거는 아드님한테 가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어쨌거나 항상 뭐로 나온다고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할 수 있죠? 플러스. 자,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쟤나 얘나 무조건 답할 때는 뭘로 답하라고요? 플러스로 답하세요. 다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기억하시고,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이죠?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한 3놈. 공급의 가격 탄력성 3놈. 자, 가격이 어디 갔어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공급량 한 8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80을 10으로 나누니까 8이죠?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탄력적. 이번에는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한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0.2죠? 0.2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가격이 한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1 아닙니까?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이걸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10% 변했는데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걸요, 탄력적이다.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요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놈 그려볼게요. 2놈, 한 놈. 그 다음에요, 2놈.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가격, 이거는요, 공급량입니다. 가격, 공급량인데, 자, 요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요, 인허가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지역이 있다면,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렸어요? 그냥 대충 45도 그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은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만들어 팔려고 했죠, 아파트를. 근데 가격이 좋아지니까 아파트 더 짓고 싶죠? 근데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죠? 이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 안 내줘? 잘 내주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좋아지니까 아파트 더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은데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서 안 늘어났어요?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조금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 안 내줘? 안 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 보라고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걸요, 탄력적인 공급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라고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비탄력적인 공급성이라는 겁니다. 자, 굳이 숫자로 한다면 한 10% 올라가니까 한 80% 늘리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입니다. 얘는 10% 올라가니까 몇 프로 하고요? 2% 늘리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요게 이제 답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죠? 얘는 수요가 증가하면요, 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얘는요, 수요의 그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 얘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줄게요.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소득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있죠?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 교차라는 것은요, 여기서 교차는 저 교차되는 쪽에 다른 재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주변에 있는 타재화, 주변에는 뭐라고요? 타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저기 삼성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대림 아파트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전부 다 답을 할 때 부호를 무시해야 됩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해야 되는데, 얘는요,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부호를 무시하면 얘네들이 열받습니다. 얘네들은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냐가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소득의 변화율 분해. 자, 얘는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우리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있죠?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 넓은 의미에 다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 뭐라고요? 소비량. 자, 가격이 100원에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올랐다. 죄송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 몇 프로 올랐어요? 3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재화는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부장으로 승진했더니, 자, 이 겨울철에 석유 같은 거는 잔뜩 구입하려고 하는데, 석유 같은 경우는 연탄 같은 건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니까 대림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많이 살려고 하죠? 근데 달동네는 저급 아파트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정상재라는 겁니다. 무슨 재라고요? 정상재다. 자, 그리고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걸 아까 뭐라고요? 열등재라는 겁니다. 무슨 재라고요? 열등재다. 그러면 정상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를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뭘로 한다고요? 플러스. 근데 자, 이 연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정상재는 뭐라고요? 플러스. 열등재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요거 볼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요거는 일라터스 인컴 이런 표현 써볼게요. 인컴은 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일라터스 XY 해줄게요. Y가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X재화 있죠? 이거 소비량의 변화입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를 Y재 해줄게요. Y재의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X재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오비 맥주가 있고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맥주가 오비인데 주변에 다른 맥주가 또 화이트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얘네들은 대체재예요, 보완재예요? 대체재죠? 대체재. 두 가지 재화는 무슨 재라고요? 대체재. 그러면 화이트가 오르면 화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하고 뭐가 있어요? 프림이 있는데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살려고 하죠? 이런 재를 뭐라고요? 보완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비하고 화이트 이런 걸 뭐라고요? 대체재다 해줍니다. 대체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커피하고 프림 같은 걸요, 보완재라는 겁니다. 보완재.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화이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화이트 올랐죠? 그럼 화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얘는 더 살려고 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플러스 나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자, 프림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올리면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덩달아 커피도 안 살려고 하죠? 얘 덩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 나오니까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대체제는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예,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대체제는 뭐라고요? 플러스. 보완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얘기해 주면 돼요. 그죠? 할 수 있죠?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커피도 동달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화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화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뭘로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얘는 그 부호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호가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호가 항상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주어져야 돼요. 그래 만약에 말이 없이 그냥 0.5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일 경우 반드시 주어집니다. 근데 플러스 5는 요거 없어도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 없어도 플러스입니다. 왜 없어도 플러스냐면 아드님한테 가 물어보세요. 저 몰라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예? 예? 창피해서요. 그러면 못 물어보면 그냥 0.5 하면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속 편하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물어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를 어떻다고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 1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요걸 얘기하는 거네요. 자, 이게 1보다 작은 경우죠? 그러면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 수익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내려가면요? 감소하는 겁니다.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자, 1보다 작을 경우에 전체 수입은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집에 가서 열심히 그려보세요.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딱 보는 순간 임대 수입 이만큼이었죠? 근데 올라가니까 팍 늘어났죠?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체재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죠. 대체재가 많을 때 탄력적, 대체재가 별로 없으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에, 요거는 이렇게만 기하세요, 이렇게. 자,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죠. 이럴 경우에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와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 탄력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백분율을 기준을 뭘로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진다 마시면 돼요. 달라진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에 수요곡선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도는 달라집니다. 그냥 기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그래도 논리적인 방식이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있죠. 이게 바람직한데 이거 좀 이따 할 겁니다. 잠깐 이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 됩니다.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인데 임대료가 이번 달에 갑자기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고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할 수는 없죠. 집 사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린다. 크게 안 줄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료가 올라가면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들어서 그 대출 기고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소비량이.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얘는 늘상 하듯이 그린벨트 토지고 요거는요 일반적인 토지라고 치자. 일반적인 토지인데, 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대처럼 사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거의 용도도 바꾸는 것도 힘들죠?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요, 내려가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용도가 다양하면은 탄력적, 제한되면요 비탄력적.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48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 이게 1보다 작은 거죠? 아, 이거 1보다 크죠? 이거 1보다 작다. 써야 되나요? 아, 이런 걸 1보다 크다. 이런 걸요 1보다 작다. 자, 1보다 작을 경우에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자,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이면 팍 늘어나죠? 임대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 2번 볼게요. 균형 가격의 변화율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자, 가격의 변화율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같다면 그때는요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이 됩니다. 가격 탄력도는 얼마라고요? 0이 아니라 1이 됩니다. 자자자, 가격의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같죠? 그때는 얼마라고요? 1이 되는데 문제를 희한하게 내서 그래요. 희한하게. 3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의 변화보다 균형 거래량의 변화율이 클 경우, 자,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걸 탄력적이 비탄력적이라고요? 탄력적, 1보다 클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가격의 변화보다 균형 거래량인 수요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다 해줘야 돼요.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으로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수평. 자, 요게 탄력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걸요 완전 탄력적해집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가 뻔할 것 같아요? 뭐가 변해요? 공급이 증가한다고 치자. 그러면 가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변화하더라도 임대료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이면, 자,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면 뭐라고요? 대체제입니다.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원래? 자, 저기, 자, 소득 탄력성의 값이 마이너스면 열등제예요, 정상제예요? 원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음의 값이면요 열등제입니다. 다시 할게요. 교찰 탄력성 값이 플러스면 뭐라고요? 저기 써있잖아요. 대체제.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위에 있는 거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얘는 보완제하고는 대화한대요? 아, 보완제는 소득이 변할 때 나오는 용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열등제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열등. 아,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플러스면 어떻다고요? 대체제. 보완제는요 마이너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49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A 부동산은 플러스 1.3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 그 밑에 B 부동산은요 마이너스 0.6이니까 얘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열등제란입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교차 탄력성이죠? 이건 주변에 다른 제어가 변했다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죠? 둘 다 마이너스면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둘 다 보완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했으면 돼요. 다시 해요? 어째 뭐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5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의 탄력성이 적용되는 정도는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대체제가 뭐예요? 받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아닙니까? 좀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근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어떤 공장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무슨 비싼 공장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거용 같은 경우는 탄력적. 자, 상업용, 공업용 같은 거는요, 비탄력적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1번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이 적용되는 정도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릅니다. 다르다 해줘야 돼요. 2번 볼게요.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이전보다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탄력적이 될수록 커지는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요 작아지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1보다 큰 거고 비탄력적일수록요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탄력도는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용도가 전환이 쉽다면 탄력적이죠. 용도 전환 같은 게 제한됐으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5번에 자 4번에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어떤 과일이라고 있다고 치자. 이 과일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과일을 대체할 만한 자를 찾으려면 뭐 생선이라든가, 생선 아시나요? 아니면 소고기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되는데 이런 게 뭐 대체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찾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따진다면 대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일을 세분화할게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체리도 있고 블루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수박도 있고 별별 다 있죠. 그러면 사과를 대체하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진다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똑같은 논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주택이라는 걸 대체할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면 넓은 의미의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장이나 뭐 상가로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대체제가 되긴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주택을 세분화할게요. 세분화하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콘도미니엄도 있고 오피스텔 뭐 원룸자 별게 다 있죠. 단독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대체제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세분화하면 할수록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51번에 자 4번 볼게요.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에 탄력도는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은요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하여 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또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52번 보겠습니다. 52번에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가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자, 만약에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줄게요. 자,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용도 전환이 아주 용이하답니다. 용도 전환 용이할 수도 있고 용도를 전환하는 게 힘들 수 있죠. 용도 전환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 같은 게 너무 많고 이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용이하지 않으면요 비탄력.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힘들죠. 얘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1번에 52번에 1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유조선입니다. 요거는 어선. 이거는요 유조선. 자, 어떤 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거제도에 가면은 그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그 배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유조선도 만들고 어선도 만든다고 치자. 근데 어선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유조선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똑같이 1년으로 잡아요. 똑같이 몇 년이라고요? 1년이라면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2대 늘릴 수 있죠. 근데 유조선 가격이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리죠. 이렇게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길수록 어떻다고요? 비탄력적. 자, 읽어볼게요. 자, 52번에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유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집니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요거는 단기고 요거는요 장기라고 치자.
자, 어떤 지역에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얘는 6개월로 잡고 얘는 한 3년 잡아요. 6개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6개월 동안에 아파트 짓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겠죠? 근데 한 3년 정도 잡는다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자, 읽어볼게요. 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작은 편이다. 작은 편 맞죠? 이거 맞네요. 자, 4번 볼게요. 4번에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 인허가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면요,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인허가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요,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 늘리고 싶어요? 안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생산 요소 가격, 그러니까 건축 자재 가격 같은 게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반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죠? 인건비 같은 게 오르죠? 많이 늘려 못 늘려? 못 늘립니다. 그러니까 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인건비라든가 건축 자재 가격 같은 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맞네요?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5번. 자,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걸요, 완전 탄력적 해줍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걸요, 비탄력적. 그러면 이렇게 수직에 그린 걸요, 완전 비탄력적 해줍니다. 완전 비탄력적. 자, 그러면 55번 보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2번도 똑같은 겁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두 개 똑같은 거죠? 그럼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완전 탄력적이죠? 이거 완전 탄력적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균형량만 증가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틀린 거, 1번은 틀렸네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래, 틀렸고. 2번 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이거 맞네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이렇게 2번 맞고. 자, 3번, 4번, 5번 다 똑같은 지문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자, 4번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수요가 증가했죠? 5번도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가격이 있고 수량인데, 자, 수요가 증가해봐요.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니까 가격만 올라갔죠? 가격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균형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래서 자, 3번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면 다 틀린 겁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했죠? 그게 틀렸고, 4번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 거 맞는데, 이건 맞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해요? 안 해요? 아, 균형 거래량 불변이죠? 그게 틀렸고, 5번에 수요가 증가하면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올라갔죠? 다 틀렸고, 자, 2번만 맞는 겁니다. 할 수 있죠? 2번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56번 볼게요. 자, 탄력성에 대한 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어떻게 하냐면, 어디 갔어요? 자, 항상 집에 가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자,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요? 비탄력적.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줄 아셔야 돼요. 그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 이 공급이 증가해봐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여기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죠? 가격이죠? 얘는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 가격은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맞죠? 네, 얘 볼게요. 얘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해봐요.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요, 여기서 여기로 팍 떨어졌죠?
팍 떨어졌잖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이때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를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증가했죠? 그러면 요점에서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아, 여기서 조금 올랐죠? 근데 요거 볼게요.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 여기로 팍 올랐죠? 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 항상 비 뭐라고요? 탄덜이다. 자,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다고요? 탄덜이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변하죠? 더 크게 변했죠? 균형량은 반대로 해죠. 이건 얼마 안 변했잖아요. 다시 해요? 자,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가격은 더 크게 변하죠?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조금 더 안 떨어졌죠? 얘는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 팍 떨어졌죠?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갔죠? 예,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팍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해요. 얼른. 이거 처음 하나요? 자,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그리면 돼요.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 두 놈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56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이런 거.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연습하세요. 자, 이런 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럼 수요를 증가해봐요. 조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은요, 더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승했죠? 아, 여기 수요 증가하면 조금 올라갔죠? 자, 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부터 5번 다 이런 얘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자, 요게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를 이렇게 감소시켜봐요. 그럼 가격은요, 팍 떨어졌죠? 할 수 있나요? 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죠? 이렇게. 다되는 이런 얘기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3번 보겠습니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증가하니까 가격은 팍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요, 더 하락하죠? 더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자, 집에 가서 연습해보세요. 자, 항상 연습해보세요. 이런 걸 뭐라고요? 다시.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렇게 하는 걸요? 탄력적.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비탄력 아닙니까? 딱딱 보는 순간. 자, 보세요.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여기서. 조금 하락했죠? 여기서 조금 하락했잖아요. 얘는 공급을 증가시켜봐요. 팍 떨어졌죠? 얘는요,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얘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올랐잖아요.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이렇게. 가격은 팍 올라갔죠? 연습하세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탄덜이다. 비탄력적일수록 상대방이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수록 어떻다고요? 덜 변합니다. 이렇게. 다시 해요. 자, 집에 가서 또 연습하세요. 요거 딱 그림 그치 하셔야 돼요. 수요를 공급을 증가시켜 봐요. 여기서 증가하니까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공급을 증가하면요, 팍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탄력도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항상 탄력도는요, 자, 얘와 얘는 부호를 무시해야 돼요. 답을 할 때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는데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했답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수요량의 변화는,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자,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맞죠? 근데 가격이 4% 인상했죠? 일단 부호 무시할게요. 일단 4% 인상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1라고 했잖아요. 1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런 경우는 얘랑 곱하면 돼요.
곱하면 얼마라고요? 얘랑이랑 곱하면 8%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가격이 인상됐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했어요? 인상됐으면 얘는 하락했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죠? 그러니까 8% 감소가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8% 감소가 정답입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이번엔 탄력도를 계산하는 걸 직접 해볼게요. 탄력도. 자, 59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분율이 주어진다. 그럴 경우는 곧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오른 거 아닙니까?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요게 100원에서 20원 오른 거죠? 20% 오른 겁니다. 그랬더니 자, 1000개에서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600개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럼 몇 프로 줄어든 거예요? 요게 항상 기준입니다. 1000개에서 400개 줄어들었죠? 40% 감소한 겁니다. 한 개 여기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자, 계산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20% 올랐죠?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일단은. 그리고 수요량은 40% 감소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얼마라고요? 2. 이게 탄력도예요.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탄력. 그럼 요거 나는 요거 계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가격이 원래 얼마였어요? 100원이었잖아요. 100원에서 얼마 올랐어요? 20원 올랐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랬더니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몇 개로요? 600개로 몇 개 줄어들었어요? 400개 줄어들어요. 이게 항상 변화율을 적어야 돼요. 뭐라고요? 변화분을 적어야 됩니다. 1000개에서 400개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요거는요, 가격의 변화율인데,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다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연습해볼게요. 연습 59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원이었죠? 근데 4만원 하락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수요량이 120세대에서 180세대로 늘어났답니다. 자, 요거 다시 해볼게요. 자,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었답니다. 5만원에서 얼마라고요? 4만원 줄어들었대요. 그랬더니, 자, 소비량이 120세대에서 자, 싸졌으니까 늘어났겠죠? 180세대로 증가했죠? 맞나요? 120세대 아닙니까? 이렇게. 요것도 세대죠? 요거는 이제 그냥 암산으로 100분율 계산하기 힘드네요. 그죠? 아까는 1000개에서 600개 줄어드니까 40% 감소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고요? 5만원이죠? 5만원에서 4만원 얼마 줄어들었어요? 만원. 자, 이거 변화분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변화분. 그랬더니, 자, 120세대에서 180세대로 몇 세대 증가했어요? 60세대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됩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2.5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뭘 그린다고요? 그림. 5만원일 때는, 이거 만원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100분율 계산하니까. 5만원일 때는 몇 세대라고요? 120세대죠? 120세대가 이걸 120세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런데 4만원으로 하락하니까, 자, 180세대로 증가했죠? 80세대로 증가했네요. 그러면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요곡선이 그려진 거죠?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와 B점으로 A점으로 갈 때는 탄력도가 달라진다고 했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라.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해라. 처음에 값이 5만원이었죠? 이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약간 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갈 때와 여기서 여기 갈 때 탄력도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든가 아니면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라고요? 중간점. 자, 중간점을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랑 얘랑 딱 중간이 얼마예요? 4.5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얘랑 얘랑 딱 중간이 150세대네요. 얼마라고요? 100. 그러면 중심 딱 잡았어 안 잡았어요? 잡았죠? 이렇게 중심 잡으면요 임대료 오르든 내리든 결과 똑같습니다. 임대 내렸다고 치자. 10,000원 내렸죠? 그랬더니 10,000원 내려니까 60세대 증가했죠? 반대로 10,000원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자 60세대 줄어들죠? 올리면 줄어들죠? 같아도 달라요?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8이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8. 그래서 자 물론 거기 밑에 그 해설처럼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요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요거 해볼게요. 다시 자 보겠습니다. 원래 5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00원 줄어들었죠? 10,000원 줄어들었죠. 그랬더니 120세대에서 120세대에서 몇 세대 증가했어요? 60세대 증가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됐나요? 네, 맞죠? 이건 0.5, 0.2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뭐 잘못됐나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자, 얘랑 얘랑 딱 중간 얼마예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그러면 4.5. 요거랑 이거랑 딱 중간이 얼마예요? 150입니다. 150.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라고요? 150. 딱 중심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이 상태에서는 임대료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과 똑같습니다. 임대료 올랐다고 치자. 10,000원 올랐죠? 10,000원 올랐죠? 10,000원 올리니까 소비량 60세대 줄어들죠? 반대로 10,000원 내리죠? 60세대 증가하죠? 항상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얘는 1.8 나옵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2.5 이렇게. 다시 해요. 자, 난 도저히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제끼세요. 네, 제끼시고 어떻게 할 만한가요? 다시 할까 이거? 네? 아 재밌다고요? 다른 분들 인상 쓰고 계신데 지금. 네? 아 그렇게는 못해요. 못합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15% 감소한 반면에다가 딱 밑줄 딱 치세요. 이렇게 슬러시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자 반면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죠?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얼마냐?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형 아파트의 오피스텔과의 관계 있죠? 요거 물어보는 건데 어쨌거나 요거 하기 전까지만 읽어볼게요. 전까지 읽어본다면 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15% 감소했죠. 그러니까 자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형 아파트가 10% 상승했죠. 일단 부호 무시하고 10% 상승했잖아요. 그랬더니 소비량 15% 감소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그 1.5가 됩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5 아닙니까? 소형 아파트 가격의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얼마라고요? 1.5. 자, 1.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죠. 이게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 1보다 작을 경우는요, 비탄력적. 할 수 있죠?
맞죠? 그랬더니 아니 이 소형 아파트의 소비 가격이 변했는데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도 소비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소비량이 같이 반대로 움직이면요 대체제 보완제요? 대체제.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뭐라고요? 대체제. 원래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뭐라고요? 대체제. 같이 움직이면요? 보완제. 아니 커피하고 프림은 같이 움직이죠? 이런 걸 보완제. 하이트하고 오비는요 반대로 움직이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더니 소비량이 감소한 거죠? 감소했죠? 근데 옆에 있는 요거 다음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는 7%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여니까 대체제입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정답은 4번 답해야 됩니다.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탄력적이고, 그다음 두 가지 관계는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자, 61번은요, 그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X지역에 오피스텔 지우시고 아파트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관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풀기 힘든데, 자,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교차라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타재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무슨 재라고요? 타재와니까 아파트 외에 다른 재가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 있죠? 타재가 오피스텔 아닙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이 변할 때, 오피스텔 가격이 뭐라고요? 변화할 때, 자, 아파트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써볼게요.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 1분에,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혹은 수요의 변화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X지역의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상승했죠? 10%, 요거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10% 상승하니까. 자, 아파트 수요량이,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죠? 얘가 5% 증가했잖아요. 이거 부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0.5입니다. 0.5인데 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 아닙니까? 자, 플러스면은 대체제예요, 보완제요? 자,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요, 보완제. 이렇게 정답은 자, 4번인데 4번이 1.5 지우시고 0.5로 바꿔놓으세요. 0.5로 바꿔놓으시고 대체제 해줘야 돼요. 문제를 개판으로 낸 겁니다. 어떻게 낸 거라고요? 개판 낸 겁니다. 개판. 근데 이 교차 탄력성은 자, 좀 풀기가 좀 자, 현장에 나가서 풀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오비 맥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죠? 자, 요 교차라는 것은 저쪽에 다른 자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자가 뭐예요? 하이트 아닙니까? 하이트의 가격이 변할 수 있죠?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하이트의 가격의 변화율 있죠? 요거 분의 오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요량의 변화. 되겠나요? 자, 하이트가 10% 상승했다. 그랬더니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오비는 5% 증가하려고 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0.5죠? 0.5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라고요? 대체제.
다시 해요? 이게 이제 풀 때는 좀 쉬워 보여도 또 막상 실전에서 막 들이밀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러다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얼른 제껴야 돼요. 얼른 제껴다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이게 뭐가 헷갈려? 머리 아프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 아프네 이거. 예? 머리 안 아파요? 머리 아프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64번 같은 건 할만합니다. 64번. 자, 그러니까 자, 이 가격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묶어서 물어보는 거는 할만합니다. 이렇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죠? 이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풀만합니다. 64번 볼게요. 64번. 자,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랍니다. 자, 얘는 얼마라고요? 0.9하고 0.5란 얘기죠? 얘는 부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말이 없으면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냥 풀었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뭐라고요? 풀었습니다. 물어봤다 좀 창피하니까 무슨 얘기 몰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구나.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정상제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얘는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뭐라고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했답니다. 일단 부호는 무시하고, 얘는 2% 상승했죠? 그리고 소득은요, 4% 증가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A 부동산 시장 전체의 변화율은, 그럼 일단은 요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 해결할 수 있죠? 요렇게 요구했을 때는요, 얘는요, 얘랑 곱하면 돼요. 곱하면 29, 18에서 1.8%입니다. 얘는요, 요거랑 곱하면 돼요. 그럼 2%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자, 드디어 이제 해석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해석.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죠? 그럼 수요량 감소하는 겁니다. 1.8%가 감소했겠죠? 그리고 얘는요,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플러스니까 얘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정상제니까 얘도 증가했겠죠? 그러면 2%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자,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1.8% 감소했고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2% 증가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는요 0.2%가 증가했네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0.2% 이렇게 1번 답해야 됩니다. 요거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잘하면 할만합니다. 숙달되면 할만해요. 요거는 이런 형태는 할만합니다. 다시 해요? 자, 그리고 그 66번은요, 요거는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이의제기에 들어갔었는데, 문제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해서 안 받아줬던 겁니다. 뭐라고요? 안 받아줬어요, 이거. 이 지워도 되죠? 연습해보세요. 다시 할까, 이거? 자, 아유, 다시 하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거기 보시니까 66번은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자, 다세대 맞나요? 주택 수요의, 자, 교차 탄력성은요, 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자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주변에 있는 다른 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다른 자가 여기 보니까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주변에 있는 뭐가 변했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할 때, 자, 이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굳이 써본다면, 이렇게, 자,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4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좀 돼요. 이게 뭐라고요?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냐면 다세대 주택 수요의, 자,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죠? 자,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얘는요, 자, 소득의 변화율분의 다세대 주택 소비량의 변화율 있죠? 이렇게 좀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요 다세대 주택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자, 소득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때 다세대 주택의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에이, 썩은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자, 몇 프로 상승했어요? 10% 상승하니까 아파트 가격은요, 자, 몇 프로 증가했어요? 5% 상승했을 때, 자, 다세대 주택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어요? 8% 증가했죠? 그럼, 자, 그거 밑줄 쳐볼게요. 다세대 주택 수요가 8% 증가했죠? 요거 밑줄 친 다음에 요거는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장 전체. 네,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시장 전체. 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6이죠? 맞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6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소득은 10% 증가했다고 했죠? 아, 10%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별 말이 없으면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아, 얘가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6% 증가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8%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2%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 6% 증가하고 여기서 2%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아까 5% 증가했다고 했죠? 아파트 가격은 5%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넣으면 0.4가 됩니다.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0.4입니다. 자, 정답은 0.4인데 이런 문제 풀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얼른 포기해야 돼요. 얼른 포기해야 됩니다. 안 풀려다가 이거 집에서 혼자 고민할까봐. 뭐 할까봐요? 고민할까봐 이렇게. 예? 고민할까봐 이렇게. 자, 이 기출로 나왔던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10% 증가하니까 다세대주택은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6%가 증가한 겁니다. 얘는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는 몇 프로가 증가했다고요? 8%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2%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6% 증가하고 여기서 2% 증가했죠? 합쳐서 얼마라고요? 8%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5%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2를 5로 나누면 0.4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풀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다시 해요? 자, 이게 다른 쉬운 문제도 많이 있는데 아까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64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외에는 딸리 나오면 좀 실전에서 풀기 힘들어요. 알겠나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제껴야 돼요. 문제에서 딱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럼 내년에도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야 이렇게. 네, 내년에도 뭐라고요? 뭐야 이랍니다. 과감하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제 많이 안 할게요. 무조건 20문제만 정확히 맞추면 된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20개 찍으면 자, 4문제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근데 풀다 보면 4문제가 다 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번을 다 찍고 나면 한 4문제 이상 맞추는데 뭐 풀겠다고 또 이거 이 답했다 저 답했다 다 비껴나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한 2문제 정도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2문제도 딱 맞추고 나머지는 다 찍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시면 무리 없이 다 합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 이런 건 풀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탄력 그 수요 공급 이론은 이게 답니다. 있는 대로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 아니, 아까 자, 여태가 잠깐만요. 1분만 얘기해 볼게요. 1분. 자, 여태가 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이건 누구라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이런 게 변하죠? 옆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요한 거는 만약에 대체제다 그러면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써놨는데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보완제다 그럼 커피하고 프림이죠? 프림 가격이 올랐다. 프림 안 사고 커피도 정도 안 사려고 하죠? 이게 끝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주는 거고. 이게 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30초 남았죠, 아직도? 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요? 균형값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만약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균형도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탄력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비탄력적이라면요?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탄력적이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 이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가격이 조금 떨어지죠? 얘는 공급이 증가하면요? 팍 떨어지죠? 수요가 증가하면요? 조금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팍 올라가죠?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요, 만약에 이만큼 임대 수입인데, 임대를 올리니까 팍 줄어들었죠? 다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 수입인데, 임대를 올렸더니 팍 늘어났죠? 그대로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러고, 더 이상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항상 큰 틀에서 딱 생각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생각이.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무작위로 되어 있는 문제 있죠? 요거 위주로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 경기 변동 들어가겠습니다.